자, 1장 반도체 이론 파트에서 세 번째로 나올 수 있는 개념 확인 문제로 PN 접합 다이오드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간혹이지만 출제가 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앞에서 배운 P형 반도체가 있었죠. 불순물 반도체 중에. 그 다음에 N형 반도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P형 반도체와 이 N형 반도체를 접합합니다. 접합을 해요. 붙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P형 반도체는 다수 캐리어가 전공이죠. 이렇게 전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을 농도에 맞게끔 제가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지금 다수 캐리어가 전공이다. 물론 이제 군데군데 소수 캐리어인 전자도 간혹 있을 거예요. 어쩌다 하나씩 이렇게 소수 캐리어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다수 캐리어가 전자였죠. N형 반도체는 다수 캐리어가 전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군데군데 전공이 간혹 어쩌다 하나 있을 거예요. 소수 캐리어가. 그러면 P쪽과 N형 반도체를 접합하게 되면 여기는 전자가 남고요. 여기는 전자가 하나 부족한 상태죠. 그러면 접합면에서 전자가 이동해서 이 전공을 메워서 안정한 상태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접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는 전자들이 다 이동해서 전공을 메웠다 그러면 여기는 남는 전자도 없고 부정한 전자도 없죠. 그런 곳이 됩니다. 이런 곳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핍층이라고 해요. 공핍층. 영어로는 디프리션 리전이라고 부르죠. 디프리션 리전, 공핍층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시험용으로는 이걸 공간 전하 영역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는 공간 전하 영역 이렇게 나오지만 전문 용어로 공핍층이라고 그래요. 공핍층. 영어로는 디프리션 리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합면이 생기면서 그림은 이렇게 그렇지만 여기에 전이차가 생겨요. 전이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전자나 전공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자가 이쪽으로 가면서 상대적으로 여기는 뭐가 돼요? 전자가 뺏겼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없어져서 플러스 성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없던 전자가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극을 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압의 세기, 전개가 생겨요. 이런 전개의 힘 때문에 그 다음에 전자가 이동하는 것을 막습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가 이동하려고 했더니 이쪽이 마이너스가 밀죠. 전공이 이쪽으로 이동하려고 했더니 플러스가 이쪽에서 밀죠. 그런 전개 차이 때문에 더 이상의 전자나 전공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나중에 일어나요. 이런 상태를 열평형 상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다 이동하고 열평형 상태에 가게 되면 이쪽과 이쪽에 전이차가 생깁니다. 전이차. 그래서 그 전이차 때문에 더 이상의 전자나 전공이 못 움직이는데 여기다 인위적으로 밖에다가 전압을 가해요. P 쪽에 플러스, N 쪽에 마이너스 전압을 가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정도 이 전위를 넘어설 수 있는 최소의 전압 이상을 가해주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게 문턱 전압이에요. 그래서 실리콘으로 만들었을 때는 0.7V 정도 이상을 전압을 가해줍니다. 게르마늄이나 이런 물질로 반도체를 PN 접합 반도체를 만들었다 그러면 0.2V에서 0.3V 이상의 전압을 가해주면 되죠. 그 이상의 전압을 가해주면 전류가 흐릅니다. 전공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전압이 이쪽으로 이동하죠. 왜냐하면 플러스를 가해주면 같은 극성을 밀어내고 이쪽에 마이너스 전압을 가면 같은 극성을 밀어내기 때문에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하고 전공이 이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러면 이 공핍층이 좁아집니다. 공핍층이 좁아지면서 더 이동을 하게 되면 나중에 공핍층이 사라져요. 그래서 전이차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전류가 확 흐르게 되죠. 그래서 여기 전압을 순방향 전압이라고 합니다. 이쪽을 우리가 흐르는 전류 I라고 해봐요. 그러면 맨 처음에는 0.1V, 2V 가할 때는 전류가 안 흐르다가 0.7V죠. 실리콘을 만들었을 때 0.7V 이상을 가했을 때는 전류가 흐르기 시작해서 어느 전압 이상이 되면 확 전류가 흘러요. 이런 지수 함수적으로 전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압을 이렇게 가하지 않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플러스 전압을 가하게 되면 마이너스를 가하면 전공이 이쪽으로 이동해요. 그 다음에 플러스 전압을 가하게 되면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들도 다 이쪽으로 사라져요.
여기 있는 전공들도 다 이쪽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면 공피층, 즉 공간 전하 영역이 더 넓어지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전자가 넘어가기가 더 힘들어요. 전공이 이쪽으로 넘어가서 전류가 흐르기가 더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류구 흐름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게 이제 PN 접합 다이오드의 전류 곡선입니다. 근데 소수 캐리어 입장을 보세요. 소수 캐리어. 여기다가 플러스 전압을 가하게 되면 이 소수 캐리어는 전자잖아요. 넘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전압을 가하면 이 소수 캐리어, 전공은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소수 캐리어 입장에서는 순방향이 되는 거죠.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는 조건의 전압을 순방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의 전류는 흐를 겁니다. 약간의 전류는 흐를 거예요. 이 약간의 전류를 우리가 역포화 전류라고 그래요. 소수 캐리어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죠. 역포화 전류. 사실은 요것은 마이크로 단위예요. 마이크로 암페어 단위입니다. 10의 마이너스 6승 암페어 단위다 이 말이죠. 근데 요거는 밀리 암페어 단위예요. 1000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한 곡선에 그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적은 전류입니다. 그러나 이제 굳이 나타낸다면 이렇게 나타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류를 역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역포화 전류라고 한다. 알아두세요. 그래서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가해주는 전압을 순방향 전압.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조건으로 전압을 준 것은 역방향 전압.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줬을 때가 순방향이고 어떻게 줬을 때가 역방향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P쪽에 플러스 전압, N쪽에 마이너스 전압 줄 때가 순방향, 반대로 줬을 때가 역방향 전압이다. 근데 역방향 전압을 지나치게 강하게 주면 이런 소수 캐리어 흐름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이 공피층이 더 늘어나서 이 공피층이 늘어나는 효과를 이제 에너지 밴드로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강의는 자세한 강의는 군문 쪽 강의에 있습니다. 하여튼 밴드가 힘이 심해져서 우리가 뭐가요? 공피층이 얇아집니다. 그래서 그걸 뚫고 가면서 전류가 확 흐릅니다. 그래서 소자가 파괴되면서 전류가 확 흐르는 현상이 생겨요.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블랙다운 현상이라고 합니다. 블랙다운. 우리말로는 항복이라고 하죠. 소자가 망가지면서 전류가 확 흐르는 현상, 항복 현상이에요. 이 항복 현상이 일어나는 블랙다운 현상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 사태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과 그다음에 큰 농도를 가해주가지고 농도를 가해주면 이게 공피층의 벽이 얇아지거든요. 그래서 터널링에 의해서 전류가 확 흐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터널링 효과 때문에도 블랙다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너 항복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자 사태 때문에 생기는 항복 현상, 그 다음에 제너 항복 때문에 생기는 항복 현상. 이 두 가지 메커니즘 때문에 이런 항복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체 PN 접합 다이오드의 곡선을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PN 접합 다이오드의 IV 곡선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은 간단한 게 나오고 있어요. 자, 순방향 바이어스 조건 요겁니다. 이쪽에 플러스, N쪽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바이어스 조건. P쪽에 마이너스, N쪽에 플러스 전압을 가해주면 어떻게 돼요? 전류가 흐르지 않죠. 자, 그래서 이 PN 접합 다이오드를 우리가 IV 곡선을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죠. 방금 설명한 거죠. 그 다음에 기호로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런 게 PN 접합 다이오드의 기호예요. 이쪽에 P쪽을 우리가 에노드라고 하고요. 여기 N쪽을 우리가 캐소드라고 해서 우리가 캐소드는 원래 이제 C로 하죠. 캐소드 이렇게 하는데 C 기호를 캐패시터 기호를 써버렸어요. 캐패시터. 그래가지고 발음상 K 발음이 난다 해서 K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노드, 캐소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가 전류의 흐름 방향을 의미해요. 이쪽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하게 되면 전류가 이쪽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가 전류의 흐름 방향을 의미한다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순방향 바이어스와 역방향 바이어스가 유일한 시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리가 순방향 전압을 가했을 때는 전류가 흐른다 그랬죠? 지수 함수적으로 흘러요.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는 그 전압을 문턱 전압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스레스홀드 볼테지
우리말로 문턱 전압이라고 하죠. 그래서 VT라는 기호를 쓰고요. 다른 말로 이제 컷인 전압이다 이렇게도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컷인 전압, 문턱 전압 이런 말을 쓴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역방향 전압을 가하게 되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소수 캐리어에 의해서 표시하기는 좀 힘들지만 마이크로 단위의 아주 작은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그것을 역포화 전류라고 해서 I0로 표시한다 이 말이죠. 역방향 전압을 아주 강하게 가하면 항복 현상 때문에 전류가 확 흐르는 현상이 생기는데 두 가지 메커니즘이 있다겠어요. 아발란치 항복이 있어요. 이걸 전자사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너 항복이 있어요. 불순물 농도를 높게 하면 우리가 PN 접합 부분에서 그 공필심이 얇아져서요. 그것을 뚫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터널링 현상 때문에 전류가 확 흐르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각종 군문이나 공무원 시험에는 단골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쪽 강의를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제가. 자, 공간 전화 용량이 있어요. 이제 이걸 알아야 특수 다이오드 파트에서 공부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PN 접합을 하게 되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죠. 이게 P 쪽이고 이 N 쪽이라면 접합 부분에 공간 전화 영역이 생겨요. 여기는 전자나 전공이 없는 곳이죠. 근데 이쪽은 전공이 다수 캐리어고 이쪽은 전자가 다수 캐리어잖아요. 마치 여기 양면을 두고요. 이쪽에는 플러스 전하들이 모여 있는 거고 이쪽엔 마이너스 전하들이 모여 있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PN 접합을 이루면 이 공피치 때문에 마치 C 성분이 생겨요. C 성분. 그래서 우리가 다이오드에서 생기는 이 C 성분을 천이 용량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공간 전하 용량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CT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용량은 이렇게 되는데 뭐 이런 건 농도라고 하는데 이런 걸 아시면 머리 아파요. 그래서 요것만 알아두세요. 이게 VR이 뭐냐면 역방향으로 가해준 전압이에요. 그래서 역방향으로 전압을 가해주면 이 공피층이 늘어납니다. 역방향으로 가해주면 공피층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순방향으로 가해주면 공피층이 사라지죠. 그럼 나중에는 공피층이 싹 없어집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역방향으로 가해주면 공피층이 늘어나요. 그럼 늘어나면 이 거리, 이 D라고 합니다. 거리를. D의 거리가 커지면 캐패시터 용량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거 알아셔야 돼요. 캐패시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 캐패시터의 뭐예요? 면적, 극판의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극판 간의 거리, 이걸 D라 그래요.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르지 못하도록 유전물을 채우죠. 그러면 이랬을 때 C의 용량은요, 이 유전율에 비례합니다. 유전율이 클수록 전하를 많이 모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극판의 면적에는 비례해요. 면적이 많을수록 전하를 많이 모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거리에는 반비례입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용량은 줄어요. 그래서 역방향 바이어스를 가하게 되면 이 거리가 어떻게 돼요? 멀어지잖아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용량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값이 되냐면 이 값이에요. 그러니까 제곱근의 반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커지면 이 값이 준다는 거. 반대로 순방향 전압을 가하게 되면 요 거리가 줄어들어서 캐패스 용량은 커지는 거죠. 그런 관계가 좀 머리 아프지만 조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 전하량을 폼을 조정해서 캐패시터 값을 가변시켜서 만드는 다이오드를 뒤에서 배우시는 거예요. 그걸 베렉트 다이오드라고 하죠.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하여튼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포화 전류, 아까 소수 캐리어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가 있다고 했죠. 역포화 전류. 이것도 온도에 민감하다. 이게 온도가 10도 정도 증가할 때마다 이 값은 역포화 전류는 2배 정도 증가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0도 상승할 때마다 2배 정도 증가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전류 흐름을 반도체에서 크게 따진다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농도차 때문에 생기는 전류가 있어요. 농도. 불순물 농도차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확산 전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압을 가하게 되면 전기가 생기죠. 전압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전압차 때문에 생기는 전류, 드리프트 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도 때문에 생기는 전류와 전압차 때문에 생기는 전개 강도죠. 전압차 때문에 생기는 전류가 있어요. 그것을 드리프트 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반도체의 전류 성분입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반도체 다이오드의 두 가지 바이어스. 바이어스라는 것은 외부에서 가해주는 어떤 힘의 세기를 말해요. 그래서 아까 전압 성분을 가했잖아요. P 쪽에 플러스, N 쪽에 마이너스를 가하면 순방향 바이어스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 N 쪽에다가 반대로 뭘 붙여요? 플러스를 붙여요. 그 다음 P 쪽에는 반대로 마이너스를 붙여요. 그럼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그것을 역방향 바이어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순방향과 뭐가 있다? 역방향 바이어스가 대표적이다라는 거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